안녕하세요. 저희는 재난 발생 시 경부고속도로상 차량 대피 시간 예측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신준수 신호철 팀입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는 인트로덕션부터 레퍼런스 순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연구 배경입니다. 저희는 본 연구를 통해서 고속도로상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서 차량들이 대피를 하게 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 대피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예측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속도로상에서 재난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구 배경입니다. 재난 발생 시의 대피 계획이라는 이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입니다. 특히나 교통에 관련돼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들이 정말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CTM 모델과 또 DTA 다이나믹 트래픽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시간을 예측하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피시킬 것인가를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 연구에서는 이 CTM 기반의 DTA 모델을 사용하여 대피 시간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연구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했는데 이 보시는 사진들은 허리케인이 접근했을 시에 그 시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했던 카트리나 당시의 실제 대피 계획으로서 이런 모델들을 좀 보시면은 화살표가 다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컨트라 플로우라고 해서 양방향 도로를 단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통제를 해서 용량과 효율을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또 오른쪽 모델도 마찬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간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 대피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곳을 복구하기 위한 어떤 또 특수한 차량들이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탐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본 연구에서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시간상의 어려움과 또 연구 범위의 한정 차원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고 차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다양한 대피 계획들이 연구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보셨던 허리케인 사례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고속도로라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대피라는 분야는 한정적으로 연구가 되었고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찾아보았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실 이 고속도로 대피가 다른 대피 계획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없고 또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좀 흔한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 아닌 고속도로 네트워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다른 연구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을 연구하는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기존 연구 분석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저희는 CTM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CTM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의 이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셀들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볼 수 있는 그래프 모델에서의 노드와 링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셀이 링크와 노드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셀은 각 시간대별로 움직임을 그 셀에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교통류가 소스셀에서 발생을 하여서 이 교통류가 싱크셀까지 빠져나가는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게 질량을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류가 어느 부분에서 막히고 어느 부분에서 원활히 흘러가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CTM 모델의 다른 네트워크 그래프 표현 방식과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 포뮬레이션이 SODTA 모델이고, 저희는 이 포뮬레이션을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목적식은 대피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유량을 보존하는 식과 다양한 이런 제약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첨자가 많은 다소 복잡한 선형 계획법 문제입니다. 실제 제가 솔버를 사용할 때는 이 문제를 솔버가 받아들일 때는 MIP 즉 혼합 정수 계획법이 문제로 이렇게 솔버가 받아들이고 해를 찾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셀 모델을 구성을 하고 오른쪽 도표와 같은 제약 조건을 주고, 이를 통해서 이러한 각 셀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차량의 흐름이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1번에서 10번으로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2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최근거리 할당과 동적 할당입니다. 최근거리는 말 그대로 정말 가장 가까운 출구로만 차량을 대피시키는 것이고, 동적 할당은 앞서 SODTA 모델 포뮬레이션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제약 조건도 주지 않고 그냥 최적화된 수학적 해를 찾는 것을 동적 할당 방법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공공 데이터 포털과 도로 용량 편람을 사용하였습니다. 교통량은 VDS 데이터에서 교통량이 이 셀 모델에서는 다소 적용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서 도로 용량 편람상에 이 각 로스별의 최대 밀도를 가지고 교통량을 판단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진출입부가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파괴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범위는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하행 방향 중 제일 혼잡한 판교 일대와 기흥 신갈 일대로 판정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실험에 앞서서 이제 단순한 좀 작은 범위의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판교 IC 인근의 모습으로서 이제 링크 그래프가 이제 저희가 흔히 네트워크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형태의 노드와 화살표 형태의 링크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프를 생각하는데, 이 CTM 모델에서는 CTM 모델과 그래프 모델이 그림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CTM 모델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각 시간대별로 이 셀들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셀과 셀을 연결하는 이 화살표 상에는 흐름만 있을 뿐 저장되어 있는 용량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TM 모델의 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시간 단위당 최소 차량 한 대는 이 셀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만족한다면은 셀의 길이가 서로 다르더라도 실제 길이가 다른 셀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가 50km인 어떤 셀 구간이 있고, 제한 속도가 100km인 셀 구간이 있다면은 100km인 구간 셀 하나를 만들면서 동시에 50km 제한 속도를 가진 셀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모습은 최근 거리 할당 모델로서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만 차량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흑색 화살표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만 진행하는 화살표가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서는 동적 할당으로 최적화된 해를 도출하여서 차량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 조건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 용량과 최대 흐름량 등은 도로 용량 편람을 참조하였고, 각 셀의 거리를 판단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포탈의 각 콘존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또 이 최초 수요는 최대 밀도와 차선수를 고려해서 제가 임의로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가정하여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작은 네트워크, 판교 IC 인근의 이 작은 네트워크 상에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동적 할당과 최근 거리 할당은 전혀 차이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이 전체 시간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용량이 가장 작은 셀에서의 배출이기 때문에, 그 용량이 가장 작은 셀을 중심으로 다른 셀들을 최적화시키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다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서 2번 셀에서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갈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번에서 3번만 보내는 것과 2번에서 3번, 4번을 동시에 보내는 것이 시간상으로 최적화를 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수식에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솔버의 수식에서 판단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판단을 해 보야겠지만, 어쨌든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동적 할당이나 최근 거리나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 실험 결과만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차량을 대피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좀 더 확장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양재부터 동탄까지 약 40km 구간에 대한 네트워크이고, 이를 셀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를 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약식들을 했고, 앞서 셀에서는 용량이 56이고 지금은 140인데, 그 이유는 이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셀 길이를 또 늘렸습니다. 또 시간 타임 인터벌도 어, 이 직전 네트워크에서는 13초지만 지금은 1 인터벌당 30초로 늘린 상태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최대 용량과 최대 흐름량 등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밀도는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근거는 보시면은 여기 각각 0번, 5번, 12번, 17, 21, 26, 29 이게 이제 오리지널 소스 셀이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제가 판단을 해서 임의로 교통량을 할당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은 이제 제가 임의로 할당조차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이 슈퍼 소스셀의 총 수요만 할당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그 수식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였고, 오른쪽은 제가 임의로 판단한 것에 대한 수요를 할당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왼쪽은 12시간 간격, 그리고 오른쪽은 22시간 간격이 나왔습니다. 시간 간격은 제가 30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360초, 또 660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80%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실험을 제가 여러 번 모델링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파라미터 값들을 수정해 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 함은 그 작은 단위 네트워크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런 멀징 셀, 좀 한 개의 셀에서 여러 개의 셀로 갈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갈라지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표를 상세하게 보시면은 관찰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큰 값,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의 진동의 패턴을 보이던가, 아니면 아예 진행이 되지 않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실험에서 가장 해결을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단순히 직관적으로만 보아도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포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래 논문인 이 질리아스 코퍼스 교수의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여러 개의 셀로 흩어지는 디버징 셀과 여러 개의 셀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멀징 셀이, 이 멀징과 디버징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간섭 때문에 최적화를 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논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걸 무시하고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이러한 걸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라미터 값들 중에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하면서 도로 용량이 줄어드는
그런 값이 있는데 그거를 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동적으로 반영을 한다던가 혹은 뭐 스토캐스틱한 방법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적용해 보는 것도 유의미한 실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제가 언급하였던 것에 추가하여서 아래의 논문과 같이 어떤 그 도로 구간을 용량을 확 줄인다던가 혹은 최초 그 허리케인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컨트라 플로우를 적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구간은 대피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던가 복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던가 등의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